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금자리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최증식 40년과 원리금, 균 등 50년 대출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역시 처음에는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직접 비교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 자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고 금리가 낮으며 상환기간이 길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출 방식이에요. 이제 두 가지 대출 방식을 비교해볼게요. 최증식 40년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점차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처음 월 상환액이 50만원이라면 1년 후 55만원, 2년 후 60만원처럼 증가합니다. 장점은 초기 상환 부담이 적어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고 소득이 증가할 경우 상환액이 늘어나도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총 이자 부담이 원리금, 균 등 방식보다 많을 수 있고 향후 소득이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상환액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원리금, 균 등 50년 방식은 대출금과 이자를 합산해 50년 동안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구조로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이면 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장점으로는 월 상환액이 일정하여 계획적인 상환이 가능하고 총 이자 부담이 최증식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초기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 비교하면 대출금 3억 원을 기준으로 최증식 40년은 초기 월 상환액이 50만원, 1년 후 55만원, 2년 후 60만원으로 증가하며 총 이자 부담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원리금, 균 등 50년은 월 상환액이 40만원으로 일정하며 총 이자 부담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증식 방식은 초기 부담은 적지만 총 이자 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최증식 40년 방식을 선택했어요. 월 상환액이 적어 생활비 여유가 생기고 소득이 증가하면 상환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액이 증가하자 부담이 커졌고 중간에 원리금, 균 등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했지만 이미 지출이 많아 쉽게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조언은 초기 상환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최증식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 증가 예상, 향후 생활 계획,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방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최증식 방식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총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충분히 따져봐야 하고 원리금, 균 등 방식은 월 상환액이 일정해 계획적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 상환 능력, 주택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무리한 선택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재정 상황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실제로 최증식 방식으로 시작해 소득 증가에 맞춰 상환액을 늘리는 전략을 시도했지만 예상보다 부담이 커 중간 조정을 고민해야 했던 경험을 통해 최증식이든 원리금, 균 등이든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보금자리론 선택은 단순히 초기월 상환액이 적냐 많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장기 재정 계획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주택 마련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